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이 되게 작은 편은 아닌데 되게 큰 편은 아니죠. 아침에 오면 마스크 자국이 많이 나네요. 이론 부분을 쭉 정리를 할 건데 요거를 이틀 만에 다 하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처음부터 쭉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처음에 1페이지에 목적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용어정의 나옵니다. 첫 번째가 중개. 자, 중개를 하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거래라는 말은 밑에 사인들 간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거래라고 한다. 상속은 사인들끼리 하는 거지만은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상속은 거래가 안 됩니다. 경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다 사인들끼리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상속하고 경매는 거래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중개가 될 수 없다. 대신에 구분해야 되는 게 상속받은 토지, 경매받은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두 번째가 중개대상의 권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한마디로 등기되는 권리죠. 물론 임대차는 등기가 안 되더라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합니다. 등기되는 권리는 전부 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근데 그 밑에 자,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요거 두 개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을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 중개가 될 때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포인트 사는 별로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수를 안 받아도 우연히 한 번 해도 이거 중개업은 아니죠, 그죠? 중개는 중개다면 중개라는 개념에서는 이 부분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포인트 7에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하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우리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니면은 중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중개가 안 되면 결론은 중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론이 법정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될 거예요. 자, 직접 거래는 중개가 아니다. 요 판례는 자주 나올 건데 누가 오피스텔을 팔아달라 그랬어요. 등록증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오피스텔을 팔아달라. 그래,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 오피스텔을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의뢰인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자기 것 아닌데 자기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핵심만 보면은 오피스텔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내 오피스텔인데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거지 임대차를 중개를 한 거는 아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 금쟁이로서는 직접 거래라고 합니다. 직접 거래는 중개 행위가 아니다. 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포인트 9에 중개란 알선하는 거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다. 사실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리 행위가 아니고 자기 행위다. 또 중개는 민사중개, 상사중개로 나눌 수 있는데 상행위를 중개하는 거로서 상법을 적용받는 게 상사중개. 우리 중개는 상법 적용받는 거 아니고 상인들끼리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중개는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 나옵니다. 용어 정리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게 중개업이에요. 자, 중개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개라는 개념에서 업을 붙인다. 여기 중개업 아니다 하는 거 조심하시고. 자,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다 그랬죠. 자주 나오는 게 자, 무등록자가 거래계약 체결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보수를 안 받았죠. 그럼 중개업 아니다. 그 사람을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없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게 업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연히 일에 중개하는 것은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다.
물론 중개업 아니니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 또 자주 나오는 게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또 요즘은 또 자주 나오는 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것도 중개업 맞죠, 그죠? 이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했다. 중개업이 아니라면은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래서 무등록자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요즘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 5에 중개라는 개념에 그 저당권도 중개 대상 권리에 들어가죠. 저당권이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당권이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하는데 이 판례보다는 훨씬 자주 나오는 게 포인트 5에 금전 소비대자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물론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고 맞는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틀리는 지문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지문 아닌데 한 번씩 나오는 게 세탁소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이죠.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죠. 물론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기업공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기업공개사의 종별에 법인인 기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도 있고 중개인도 있죠. 물론 시험에서는 중개인이라고 나오진 않고 법 76385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이래 놓을 건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지문에 나오기로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인은 공개사 아니니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래야지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기업공개사란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 특별히 조심하세요.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 맞죠? 그런데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한다. 기업공개사 된다. 말이 안 되니까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닌데 요 지문은 몇 번 나왔어요. 대신에 똑같은 말인데 훨씬 더 고급스럽게 기업공개사는 중개업 대신에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여기 중개업이죠.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물론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휴업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고 업무정지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다.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안 하거나 못하죠. 안 하거나 못하는 기업공개사도 있는데 중개업을 영위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오로지 기업공개사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 가로 안에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 외에는 기업공개사가 가능한 업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대신에 중개업 안 하거나 못하는 거 말고 사무소 이전도 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사행성납세를 교부해서 다른 기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쓸 수 없죠. 또 사무소 이전해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도 없다. 이거 말고는 기업공개사에게 중개업 한다 못한다 하는 거 말고는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다 똑같이 못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 휴업기간 중에는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 그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등록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도 안 된다. 그죠? 그럼 이중 소속과 관련돼서 나중에 별도로 나오겠지만은 이중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죠. 그런데 기업공개사 이중 소속하면은 절대 취소입니다. 그런데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은 절대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죠. 대신에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딴 데 가서 업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자격 취소되겠죠. 다시요. 기업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은 등록 절대 취소인데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입니다. 하지만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취소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물론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법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죠? 즉 외국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은 우리 법에 의한 공개사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중개업은 기업공개사 되어야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만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이 나야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요거 붙으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업 용어정에서는 중개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에 관한 부분이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옵니다. 고용인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죠. 소속 공개사 할 때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게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찾아야 되죠. 그래서 5번에 소속 공개사를 하면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뒤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찾고, 두 번째 핵심이 가로 안에 기업공개사의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즉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개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이 소속 공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포인트 3에 중개 업무 의무가 없다. 즉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에 소속 공개사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은 누가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의무는 있다, 그죠? 자, 소속공개사 할 때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하는 말을 찾아야 되듯이 밑에 6번에 중개보조원 할 때도 소속되었다 공개사가 아니다 일단 찾아야 되죠. 6번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기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기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소속되었다 공개사가 아니다 하는 단어 하나 빼면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일단 찾고, 두 번째 핵심이 소속 공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절대 중개 업무 할 수 있다. 또는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용어정의 지금까지 현대에서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 문제 나오는 게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은 법에서 규정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시행에서 규정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는데, 자, 법에서 규정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은 등기를 안 해도 허가를 안 받아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한마디로 법에서 규정된 것은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라면은 중개대상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거 된다. 그러면은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되죠. 팔 수 있다.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물론 매매만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한마디로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하면은 중개대상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3번 요건에 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이 아니면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는 부동산 말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 작년에 어떤 질문으로 나왔느냐면은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공매 대상 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할 수 있지 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부동산이어야 된다. 부동산이 아니고 또 형태가 없다.
눈에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 영업권, 특허권, 지적소유권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선박은 민법에서 광의 부동산으로 보지만 비행기나 선박이 중개대상물 안 되죠. 또 부동산 중에서 우리 법으로 규정된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정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되고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자, 또 하나가 4번에 중개대상물에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가 있어도 각종 제한 등기가 있어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지문 하나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래 규제죠. 토지거래 허가구의 내 사유지 중개대상물이 된다. 개발제한구역 하는 말은 이용제한이죠.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또 각종 제한 등기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된다. 주로 나오는 지문이 가압류된 토지 마찬가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부분은 크게 잘 나온 부분은 아닌데 토지의 소유권 이전할 때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다른 말로 1필지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1필지 전체해야 된다. 한 4, 5년 전에 이거는 사실은 민법 문제지 중개사법 문제는 아니죠. 그죠? 1필지의 일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개사법에서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당권은 1필지 전체가 되죠. 대신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1필지의 일부분도 가능하다. 굉장히 오래전에 지상권을 1필지 전체에 되느냐 일부분도 가능하느냐 하는 게 한 2번 정도 지문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들어가기 전에 6번 건축물이 중요한데 건축물 들어가기 전에 무주부동산은 국유니까 중개대상물이 안 되죠. 미채굴 강물도 안 되죠. 공유수면도 안 되죠. 그죠? 하지만 공유수면이라 하더라도 매립인가 받고 준공 허가를 받으면은 사적 소유가 가능하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포락지, 사건이 소멸되었으니까 사적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중개대상물 중에서는 건축물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건축물 민법에서 판례에서는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하는 판례가 있기는 있어요. 별로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럼 1번에 세차장 구조물 나오는데 이거 한 번씩 나오는 판례예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제 빔을 세우고 볼트나 노트로서 쉽게 분리나 철거가 가능하고 3면을 그 벽이다 또는 지붕이다 할 만한 거 없이 천막이나 유리로 덮은 세차장 구조물, 한마디로 토지 정착물 아니니까 중개대상 건축물이 아니죠.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건축물이다. 눈에 보여야 되죠. 그죠? 그런데 판례에서는 미래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미래 건물이라는 게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 이거는 미래 건물로 본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사격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그 공동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죠.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그것을 분양권이랍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무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죠. 그때부터 분양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를 입주권이라 한다. 그럼 이 분양권 입주권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으니까 중개대상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그게 포인트 3이에요.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아직까지 분양계약이 체결이 안 됐죠.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미래 건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그죠? 요 두 개의 지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중개대상물에서. 그런데 또 요즘 자주 나오는 게 일정한 지하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7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거 할 때는 구분해야 되는 게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는데 토지를 구성하는 흙을 지어가지고 한 줌 지어가지고 중개대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토지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
토사, 암석, 교량, 담장, 수목 이런 것들은 토지의 구성 요소로 본다.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지만 토지의 구성 요소는 중개대상물 될 수가 없다. 그죠? 수목은 토지의 구성 요소로서 중개대상물 안 됩니다. 수목이 하나가 있으면 수목이고 두 개가 있으면 수목의 집단이 되겠죠. 수목의 집단도 물론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그런데 수목의 집단에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이거는 부동산으로 보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 된다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 중에서 임목은 한 번씩 나오는데 임목. 자, 임목이라는 말은 앞에 생략되었어요. 등기된 임목이에요.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말이 없다 하더라도 임목 나오면 등기가 된 거예요.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가 있다는 말은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재단권의 대상도 되죠. 그죠? 그래서, 임목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임목만 매매할 수도 있고, 임목에만 재단권 설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임목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임목만 매매할 수 있다. 그죠?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물론 틀리게 나올 건 아니고.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하면 포인트 1에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은 자, 토지의 소유권 이전했다.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임목은 뽑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죠. 결론적으로 포인트 2에 토지의 소유권 이전하거나 토지의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주로 임목에서는 틀린 답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는 토지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지부, 갑구, 을구 중에서 사실관계 기재는 표지부의 기재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된다. 이 말을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한다.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표제부 대신에 갑구라고 틀리게 두 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공부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목 부분에서는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 확인설명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은 확인설명서 1에 기본 확인상 1번 중개대상으로 표시 부분에서 토지는 토지 대장을 보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합니다. 대신에 임목은 절대 토지 대장을 보는 게 아니고 토지 등기부를 봐야 되죠. 토지 등기부 표지를 보여야 되는가? 그거는 임목은 토지 대장을 보는 게 아니고 토지 등기부를 본다. 이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벌채된 나무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토지의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나무가 벌채가 되었다. 벌채된 나무에도 저당권의 목적물로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예, 벌채된 나무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방금 세 개가 임목 부분에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기한 내에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겠다는 말인데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임목이 벌채가 되었다. 기한 동안 기다리면은 다 유실이 되고 섭고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임목에 벌채가 되면은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도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경락대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자, 이게 포인트 5에 치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치상권자라는 말이 임목 소유자죠. 그죠? 임목 소유자는 저당권자는 임목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목 소유자는 저당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법정지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임목이 있으면 이것도 법정지상을 취득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은 법정지상은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하지 마라. 즉 저당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또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8번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극히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하는 말은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 토지나 건축물은 중개대상으로 되지만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의 토지나 건축물은 각각 분리해서 중개대상으로 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설립한다는 말은 토지나 건축물 가지고만 재단권 설정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가지고 더 많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래 해놓고 재단권 설정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는 악덕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하고 난 뒤에 10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재단권 설정하지 않으면 재단의 효력은 없어진다. 극히 잘 안 나오는데 요거 10개월 요거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4에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재단권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죠? 소유권하고 재단권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다. 다만, 한 번도 지문에 나오진 않았는데,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임대차의 목적물로는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 운영을 못한다. 이자도 못 갚죠. 그냥 놔두지 말고 임대차 해가지고 차임받아 이자라도 갚아라. 그래서 다른 권리 대상은 안 되는데 저당권자의 승인을 받으면은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죠, 그죠? 자격은 원래가 원칙은 시도지사 소관이에요. 그래서 공중개사 시험 실시권자도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시험 시행 기간에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자격은 전부 다 시도지사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격증 받는 거니까 1개월이죠. 요거 틀리게 2개월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시험 시행간의 장이 자격증 교부하는 건 아니죠. 그죠? 시도지사가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합니다. 물론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그럼 공중에서 정책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자, 위원장은 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제1차관이 한다. 그죠? 자, 근데 제1차관이 하는 주 이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 원래는 국장이었어요. 책임질 일이 있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국장이 지명한다. 그럼 지명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전부 다 지명 안 받으랍니다. 할 수 없이 법으로 제1차관이 한다 정해놨어요. 그럼 부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부위원장 할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는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자, 그러면은 위원장은 제1차관이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을 안 지고 싶지만 끝발은 부리고 싶다. 그래서 그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뽑기로도 국장이 뽑고 나가라 해촉하는 것도 국장이 뽑습니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법에서 어떤 법에서도 위원장 1인을 제외한 몇 명 이런 말은 없어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7명 이상 짝대기 2개 서 있으니까 11명 이내로 한다. 임기 2자니까 2년이죠. 그죠?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도 임기 2년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임기 2년이 두 번째 나왔으니까 2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있다는 말은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연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말은 연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통보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하루 전까지 통보해도 된다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하는 사항 7번에
육보시 보장이 됐죠. 육성이에요. 중개업 육성. 보수변 계획에 관한 사항, 시험 등 자격 최대에 관한 사항, 손해보상 책임의 보장. 이 중에서 시험 등 자격 최대에 관한 사항은 원래 시도의사 소관이죠. 그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최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은 밑에 시도의사가 틀림없이 내 업무인데 왜 당신이 의결하느냐 한마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따라라고. 포인트 3에서 위원회에서 공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거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 밑에 비교해가지고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럼 운영위원회 협회에 둔다. 협회에 둔다. 협회 두자가 중요하다. 둔다. 두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원은 2명 이내, 말도 안 되고 20명 이내로 올라가 있죠. 근데 20명이면 가부동수 돼가지고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명 빼가지고 19명 이내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과 위원장은 협회에 두는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뽑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위원회 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하고 두 개 구분을 잘 하시고요. 자, 포인트 4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요게 틀리게 2번 남았는데, 요거를 거꾸로 나오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좀 쉽습니다. 대신에 등록의 결격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피성년 후견인 아니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하죠.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지, 즉 기업공개사가 될 수 없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하고 구분해야 되는 게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거하고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 양도할 수 없다. 그죠? 빌려주면은 무조건 취소됩니다. 등록증 빌려주면은 등록이 취소되죠. 또 자격증 빌려주면은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거 틀리게 등록증 대여 양도했다 자격이 취소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문제를 꼼꼼하게 안 봤다 이 말이죠. 등록증 빌려주면은 등록 취소되고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무조건 나오는 게 빌려주면 형벌은 1년에 1천이에요. 등록증 빌려주든지 빌리다, 자격증 빌려주든지 빌리다, 빌려줬다 무조건 1년에 1천입니다. 그럼 빌려주면 무조건 취소되고 1년에 1천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닌 자죠. 아닌 자는 벌이 크죠. 1년에 1천이죠.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 7에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함을 쓰게 되면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자주 나옵니다. 자, 무자격자고 동업은 가능합니다. 동업은 가능한데 문제는 동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안 되죠. 무자격자로 처벌받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의 주체는 공인중개사고 법인이죠. 자,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 기업공개사 종별이 법인인 기업공개사,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그리고 중개인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종별이 나와요. 그럼 법인인 기업공개사,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중개인 나오는데 지금은 중개인으로는 등록은 안 되죠. 그럼 등록 신청서에는 중개인은 안 나옵니다. 법인이냐 공인중개사냐 이러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법에서 이중 소속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소속 공개사로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데 소속 공개사입니다. 소속 공개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기업공개사 되면은 한쪽에는 기업공개사고 한쪽에는 소속공개사다.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속공개사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리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소속 공개사 포함한다라고 틀리게 나올 때가 됐어요. 소속 공개사 제외합니다. 누구에게 등록을 신청하느냐?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데, 자, 지문에 작년에도 이런 틀린 질문이 나왔어요.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외국인 특례 중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하죠.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용은 당연히 다른 건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물론 시군구청장 가로 열고 시 안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말한다. 물론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도 등록관청이 되죠.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랍니다. 오른쪽에 3번에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요건은 별도로 볼 필요 없이 어떤 서류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만 보시면 되죠. 자, 사실사자 들어갑니다. 사진, 여권용 사진 들어가면 되고 실무교육 서류 확인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고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격증 사본은 첨부를 안 한다. 그죠? 왜냐면 자격은 시도의사 소관이니까 시도의사에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포인트 1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자격증 사본을 첨부를 안 합니다. 자, 포인트 2에 원래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는 첨부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때에는 즉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도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거기서 중개사무소 부분이 중요한 건데 포인트 3에 이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된다 하는 말은 적어도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된다.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 그죠? 포인트 4에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되지만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 즉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 설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죠. 공무원이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포인트 6에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자, 첫 번째, 가에, 요거는, 포인트 6은 5분하고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은 꼭 자기 거여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돈 안 주고 빌린 것을 사용대차라 그러죠. 그래서 오래전에 사용대차 건물에 중개사무소 설치 있느냐 없느냐 틀리게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면 꼭 자기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포인트 7에 이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되지만 포인트 7에 보시면은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을 받았지만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도 중개사무소로 설 수 있다. 그러면은 포인트 8에 이럴 때는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제출해야 된다.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등을 받았지만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 설 수 있죠. 그죠? 준공검사 등을 안 받은 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 설 수 이건 없죠. 우리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을 안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할 수 없다 그랬죠. 일단 준공검사 등을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것은 중개사무소로 설 수 있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고 준공검사 등도 안 받았으면은 중개사무소는 설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의 등록 요건, 요거는 무조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법인의 등록 요건인데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자, 법인이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법인이 들어가든지 분사무소가 들어갈 때는 내가 법인이다 하는 증명서를 첨부했어요. 즉 법인 등기상 증명서 첨부했는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법원에서 발급받으면 되죠.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첨부를 안 합니다. 자, 등록 요건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런데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1번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럼 거기 포인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안 된다 그러죠. 포인트에 협동조합도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법인이에요. 법인이니까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어떤 부분하고 나중에 구분하기 위해서 해놨냐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입니다. 이거는 법인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대신에 농업협동조합, 요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이에요.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농업협동조합하고 이 협동조합하고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즉 14조에서 규정된 것 말고 하나라도 법인의 설립 목적에 들어가면 등록을 안 해준다는 말이죠. 자, 세 번째가 제일 틀리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대표자는 공개사여야 한다. 그 다음에 포인트 사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개해야 된다. 그럼 대표자는 공개사여야 된다. 여기서는 대표자 중에서 특수법인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럼 특수법인은 대표자 공개사 아니어도 되죠. 특수법인의 대표자도 공개사 아니어도 되는데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요걸 말도 안 되죠. 요 부분이 더 자주 나와요. 그런데 법인의 등록 요건에서는 물론 대표자는 공개사여야 된다.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무조건 대표자는 공개사여야 되고, 이거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개사여야 된다. 주로 틀리게 나오면 포함한 대표자를 포함한 이렇게 나와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개사일 것. 그럼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사원이 총 5명이라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은 공개사여야 된다. 일단 5명 중에서 대표자 1명은 무조건 공개사여야 되죠. 대표자도 임원이나 사원입니다. 5명 중에서 1명은 무조건 공개사여야 되고, 5명에서 1명 빼고 4명 중에 3분의 1이면 2명이죠. 합해서 3명 이상은 공개사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사자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사진, 대표자 사진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면적 규정은 우리 법에는 전혀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소 도민인 기업공개사가 8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둥 틀리게 몇 번 나오는데 사무소 면적 규정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원이나 사원 저는 실무교육입니다. 여기에서는 실무교육이 중요한데,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죠. 그죠? 앞에 숫자를 나타내 3분의 1하고 실무교육의 전원하고 꼭 구분하세요.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인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한다는 말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실무교육에서. 물론 전원이니까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말은 없어도 되지만, 실무교육에서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니까 대표자를 제외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도 핵심이에요. 자, 포인트 6에 업무 정지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그 밑에 거 볼게요. 5번에 등록 과정은 다음 후에는 등록을 해줘야 된다. 등록은 기속적이다.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해주지 말라는 게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우리 법에서는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가 결격사에 해당할 때,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을 안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세 번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안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등록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등록을 안 해주겠죠. 그죠? 실무교육도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는데 2년 전에 받았다. 이러면 등록을 안 해주겠죠. 그 밑에 4번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게 우리 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의 제한이 위반돼도 등록을 안 해줍니다. 자, 요거 말고는 등록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서 보정 설정은 등록의 요건은 아니죠.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보정 설정 안 했다고 등록해 주지 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럼 다시 5분 바로에 포인트 6이 올라가고, 자,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휴업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밑에 등록해 주지 말한 데서 휴업기간 중에 폐업했다. 그 기간 중에 등록해 주지 말한 말은 없죠.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할 수도 있고 기간 중에 등록할 수도 있는데 그 지문은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요거 대신에 한 번씩 나오는 게 포인트 6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행 안 못하는 거 하지 말자. 폐업할 수 있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면은 업무 정지를 받았다 무조건 폐업에 새로 등록하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에 등록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공부한 거로 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하죠. 결격사에 해당하니까 등록이 안 된다는 말. 이 질문은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등록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특수법인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물론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이라고 지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요래 나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문제가 잘 나오진 않고요. 특수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은 포인트 2에 대표자 공개해서 아니어도 되죠. 대표자가 공개해서 아니어도 되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개해서여야 된다. 요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원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개해서여야 되는데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개해서가 아니어도 된다. 그럼 그 위에 2번에 보증 설정은 해야 되죠. 보증은 등록 요건이 아니다. 그죠? 등록 요건이라면은 보증 설정 안 해도 되지만 등록 요건, 보증은 등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법인도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헷갈리면은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 1000만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특수법인도 보증은 설정해야 돼요. 3번의 업무지역은 우리 법에서 업무지역에 특수법인 업무지역이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하죠. 전국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있죠. 그런데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는 중개업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업 아니니까 중개업 아닌 거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특수법인은 법인의 겸업 업무 6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순정 대리 이런 거 못하죠. 그럼 이런 게 지문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때는 1000만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매순정 대리 등록할 때는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매순정 대리 등록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굳이 특수법인 중에서 하나만 보시면 5번에 자, 지역농업협동조합입니다. 자, 중개업을 할 때 우리 법에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라는 것을 말한다. 이 다른 사람은 불특정 다수네요.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우리 법의 중개대상물이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농지만 할 수 있어요. 또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 권리는 등기되는 권리는 다 들어가죠. 그죠? 물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오로지 매매교환 임대차만 할 수 있어요. 매매교환 임대차.
그래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안에서 매매교환 임대차만 중개할 수 있다. 요 옛날에 어떤 한번 지문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안에서 매매만 중개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그죠?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주요 일자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간에 위에 보면 공문이 하는 거 기업공개사는 구분되어 있죠. 자, 원칙은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오른쪽에 기업공개사 하는 것 중에서 인장 변경 등록 정보 공개 요거는 7일이죠. 자, 그리고 그 왼쪽에 공문이 하는 거는 7일인데 예외적으로 10일 하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과태료 통보한다. 이거는 헷갈리면 보지 마세요.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의미는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련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를 하죠. 신고관청이 부과하고 10일 이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에게 통보해라. 이런 규정은 있는데 이거는 법이 나눠질 때 없애야 되는 문구인데 안 없애고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하여튼 예외적으로 10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통보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죠. 예방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센터에 제출하는 거 10일 하는 거. 자, 신고센터에 제출하는 거 요거 잠시 먼저 보고 갈게요. 부당 표시 광고는 모니터링 할 때 모니터링이요. 국장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조사 조치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이 국장에게 제출하는 게 10일 이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할 때 그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이에요. 한국부동산에서 시도지사 등록과정에 조사 조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등록과정이 부동산원에게 제출하는 것 10일 이내. 요거 10일 이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부동산원이 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시 반납하는 거. 원래 공문이 내주는 거는 7일이죠. 반납하는 것도 날짜 똑같이 한다. 7일 이내.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에 준 등록관청에게 반납을 해야 되죠. 자격 취소도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자격에 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이거 한 번씩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라고 틀리게 나옵니다. 자, 요거 7일이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가 하는 게 7일이라는 말은, 공문이 하는 게 7일이라는 말은 기업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문은 기업공개사 하는 것보다 위에 보고하는 게 더 빨라야 되죠. 그래서 자격 취소 줬을 때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5일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연수교육 통보하는 것은 연이니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하고 다시보증 설정하는 것 15일 이내. 요 지문은 문제가 나오면 주로 틀린 숫자로 나옵니다. 15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센터가 국장에 통보하는 것, 요거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 거 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등록관청 협회 통보하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표현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똑같죠. 그죠? 제일 끝에, 재기업 등록증 반환. 우리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죠. 그죠? 재기업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거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릴 만한 하등의 사유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공익회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즉시하고 지치 없이는 구분 없이 썼어요. 구분 없이 썼을 때는 그거 틀리게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즉시는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바꿨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휴업신고 받은 등록관청,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죠. 재기업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반환해야 된다.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서랍에서 내가지고 그대로 주면 되죠. 하등의 시간이 걸릴 만한 이유가 없다. 요거는 즉시에. 이거는 구분하세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는데 재기업신고 받았을 때 등록증 반환하는 것은 즉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정보 공개하는 것. 전속중개계약 체결 때 정보 공개하는 것은 7일이죠. 정보 공개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 지체 없이. 그 다음에 거래 완성 시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하는 것. 거래가 완성되었다.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총회의결상 협회에게 보고하는 것 지체 없이. 자, 요거하고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구체적인 수자가 안 나온다 그랬죠.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지체 없이요. 요 주요 일자 요 안에서도 요것만 보더라도 두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수수료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